강희찬 교수입니다. 오늘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독교 강의 첫 시간, 여러분들 교재 59쪽부터 하도록 하죠. 그래서 59쪽을 펼쳐놓고 그 본문을 보시면서 같이 읽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스트모더니즘이 어떤 건지 여러분 이제 한두 번 듣고서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비슷한 얘기가 반복될 때 뭐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내용이 많이 반복될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죠. 이제 59쪽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 그래서 그 삶으로 문화로 드러나는 포스트모더니즘 뭐 그런 얘기인데, 맨 첫 줄에 포스트모던 사조에 의해 제시된 중심의 상실, 센터드네스의 상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의 모든 삶은 중심을 중요시했고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주변으로 나가는, 그래서 가운데 선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뭐 그런 시대의 왕이 중요했겠죠. 그래서 그 옛날로 갈수록 그 왕 같은 인물이 높이서 다스리고 했는데, 시대가 갈수록 그 왕 같은 인물들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옛날로 갈수록 대통령이나 권력자는 훌륭한 사람으로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왕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어두움 뭐 이런 게 많이 드러나죠.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특히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뭔가 자기 욕망을 추구해가는 그런 뭐 정복자 왕 같은 사람들, 뭐 이제 역사는 승자들이 쓴다고 해서 그런 이제 권력 가진 자들 밑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파워 있는 강력한 리더십 가진 정복자들을 훌륭한 왕으로 쓰긴 하지만, 실제로 그 시대가 갈수록 그런 중심에서 높은 자리에서 이끌어갔던 사람들의 문제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 사회를 황폐하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이런 것들이 보다 더 부각되고 절실해지는 것이 그 현대로 오면서 이루어진 일이죠. 뭐 2차 세계대전 때 영화를 보면 뭘 모를 때는 연합군과 독일군이 나눠져 가지고 뭐 한쪽은 한쪽을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근본적으로 그 전쟁을 일으키는 일부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더욱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그 중심에 있던 그런 모든 권위주의적 요소들이 거부당하고, 그렇다고 중심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중심과 위에 있던 권위적인 사람들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가던 그런 시대로부터 다른 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중심의 상실은 그 모더니즘으로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면서 중심의 권위 같은 것이 좀 이렇게 흔들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심이 아예 없어져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 위에 있는 권위는 다 사라져야 된다는 식은 좀 급진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포스트 모던의 좌파라고 한다면 중심의 역할 문제, 중심의 사명 문제를 보다 더 관심을 거기에다 가지고 중심 자체를 예전처럼 어떤 그 권위적 권력의 중심처럼 보는 거는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 조금 긍정적인 점이고, 그래서 중심의 상실이란 말이 처음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사조에 의해 제시된 중심의 상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적 상황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되었다. 중심의 상실.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가정에서 아버지만 하더라도 옛날 그 중심에서 위에서 한마디 하면 다 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버지들은 오히려 중심이 있긴 하지만 심부름꾼 비슷하게 가정에 필요한 뭔가 조달하는 중심 뭐 이런 쪽으로 약간 요구받고 있고, 뭐 옛날식 아버지도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지만 그 역할은
바람직한 아버지가 어떤 거라는 건 많이 달라진 셈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아마도 이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생활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하다못해 텔레비전을 봐도 옛날에는 중심에 있는 그 훌륭한 위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다더라, 그 영웅들 얘기인데 요즘 그런 사람 영웅 아니죠. 어찌 보면은 그 어떤 드라마도 어쩌다가 사고 쳐가지고 38선 넘어간 어떤 뭐 처녀가 어쩌다가 총각 만나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주변 내지는 중심이 아닌 높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야기거리가 되는, 그래서 중심의 상실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음에 들어가보죠. 다양성에 대한 포스트 모던 찬사. 그래서 중심에서 누구를 따르라 해서 전체가 하나 되는 그게 아닌, 그런 목소리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뭐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포스트모던 문화적 표현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특징은 다원론이다. 이 다원론에 대한 천사에서 포스트모던 예술가들은 크게 다른 출처로부터 나온 표면상으로는 서로 모순된 스타일을 정교하게 함께 배치한다. 그 전체적인 통일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도 어울리게 놓고, 그냥 어울리지 않더라도 서로 그냥 공존하는 이런 거, 그런 의미에서의 병존, 다원성, 이런 걸 강조한단 말이죠. 전에 같으면 잘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제치든가 치우든가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기교는 다양성을 높게 치면서 약간은 장난스러우면서도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합리성의 지배에 대한 미묘한 거부를 표현하는 수단. 그러니까 합리성의 지배, 말이 되는 이런 거, 중심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배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그 다음에 포스트 문화를 반영하는 작품들은 종종 두 차원의 의미를 제공하는 이중적 기호 체계를 사용한다. 많은 포스트 모던 예술가들은 특히 모더니티의 특정한 측면을 거부하거나 조소하기 위해서 보다 오래된 스타일의 특징을 사용해왔다. 그러니까 모더니티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또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그 중심에 의해서 쭉 하나로 배열되는 질서 같은 걸 중시해 왔는데, 그거를 조소하거나 그걸 거부하는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 방법 중에 이런 것도 있죠. 저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그 뭐 별 그대인가 이런 텔레비전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주인공들이 다른 시대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꾸며가는데, 그 서로 다른 시대를 겹쳐놓고 또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얘기, 이런 얘기들을 진행해 나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전에 해왔던 말이 되는 방식을 아예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끌고 가면서 여러 개를 공존시키고 병치하고, 병치라는 건 이런저런 세계로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것도 그런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전에 중심의 거부, 중심의 상실, 합리성의 거부, 이런 것들, 그 이전과는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진 셈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요즘 한일 관계를 보면 우리가 뭐 우리나라 사람 일반적으로 일본 자체에 대한 무슨 뭐 반일 감정 이런 얘기를 거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을 이제 계속해서 예전처럼 생각하는 아베 정권이라든가 그 오래된 그 혐한, 한국을 막 몰아붙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좋아할 수 없지만, 그 뭐 이렇게 그 한류를 좋아하는 젊은 계층이라든가 그 외에 일반적인 일본 관광객 우리가 미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혐한, 한국을 미워함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계층이 아니면 다른 계층은 우리가 그래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본에 대한 감정도 복합적이죠.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 우리도 무슨 뭐 큰 광장에서 뭐 일본 놈 물러가라 이런 식의 구호를 외치던 시절도 있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입장도 다소 많이 다를 거예요. 뭐 탈북자에 대한 입장, 아직도 고생하는 사람들의 입장, 김정은에 대한 입장 많이 다르죠. 근데 그래서 시대는 많이 달라졌어요. 자, 그다음 밑에 폭넓게 사용된 병치 기법 중 하나는 콜라주 기법이다. 콜라주라는 건 뭐 이전에 하던 예술 기법과 달리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갖다 붙이는 게 콜라주 기법이에요. 재료도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고. 그 아이들에게 뭐 별 생각 없이 갖다 붙이게 막 하는 뭐 그런 거. 병치 이것저것 다 들어갈 수 있다. 옛날 쓰던 재료나 안 쓰던 재료나 다 이런 게 콜라주죠. 그것은 예술가들에게 원자료와 양립할 수 없는 자연적 수단을 제공하는 기법이다. 다음 페이지. 동시에 존재하는 이미지의 분명한 몰수, 인용 혹은 반복을 허용함으로써 콜라주 기법은 단일의 창조적인 작가의 신화의 포스트 모던 비평을 심화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창의력을 가진 대단한 작가들의 그런 세계에 그런 거를 찬양하던 시대로부터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될 텐데, 그 다음에 관련된 병치 기법 전략은 브리콜라주이다. 브리콜라주는 아무렇게 만든다, 뭐 그렇게 보면 돼요. 이것은 당시의 목적을 이루거나 아이러니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전통적 대상의 형태를 재배치하는 것이다. 그 다음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걸 봅시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본적으로 가까운 과거의 전통적인 것과 어떤 전통의 것을 선택적으로 혼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더니즘의 연속이면서 또한 그것을 초월하는 포스트 모던의 최고의 특징은 이중적 기호 체계와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다. 이건들은 폭넓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며 다소의 대립은 불가피하고 어쨌든 간에 전통으로부터의 단절이 중요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일에 정치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전에 오직 서구의 힘 있는 국가만 지배자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피지배자가 되고, 그래서 서구가 전해주는 문화는 뛰어난 문화이고 나머지도 받아들여야 돼. 일방성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통으로부터의 단절, 이전 시대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중심으로부터 위로부터 이런 것에 대한 일단 거부 단절, 일단 이 정도 이해하고 다음으로 가보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예술가들의 다양한 스타일 사용은 포스트 모던 작품들이 종종 여러 역사적 시대로부터 나온 절충주의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절충,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그런 건데 다양한 스타일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뭐 모던 스타일의 이런 그 중심 있는 대작, 이런 통일성이 있고 어떤 작가의 창의성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이런 것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질서도 없고 말도 안 되고 언어도 단의 작품들이 이제 포스트 모던 스타일인데 보시죠. 그것은 현재 순수 예술가들은 이러한 종류의 병치를 언어도단으로 간주한다. 그것은 현재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적 스타일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런 비평은 역사를 넘어서 깊이나 어떤 확장함이 없이 단순히 단조로운 현재로 나가기 위한 포스트 모던 표현의 형태를 비난하고 있다. 예술의 형식과 역사는 이러한 깊이 확장을 통해서 호환성 있게 순환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독창성을 결여하고 매우 어리석게도 스타일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 이전에 순수한 모더니즘적 스타일 그 예술가들이 볼 때 이 포스트 모던식의 방법적 접근은 독창성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뭔가 이런 점을 생각해야 돼요. 의도가 있는데 보세요. 그 다음에 하지만 포스트 모던 문화 표면에는 아주 깊은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어떤 원리냐면 포스트 모던 작품들의 취지는 반드시 별다른 취향이 없는 무미건조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포스트 모던이는 종종 어떤 작가의 강력한 초기 개념에 대해 밑을 파보려고 한다. 깊이 있게 뭘 추구하는 게 있다는 건데
그들은 스타일에 있어서 모든 학자들과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같이 그들이 목도하는 것을 무너뜨리면서 다양한 형식의 문화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한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포스트모던 예술가들은 양식의 다양성으로 그것이 현장의 목소리와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목소리로 그의 청중을 향하여 산다. 그러니까 보다 깊이 있는 뭔가를 따져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 깊이 있는 추구하는 것도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역설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점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때는 그 누군가를 한 총각이 어떤 아름다운 여성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사랑하면 순간순간 그 사랑하는 한 가지 감정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자칫 어디로 멀리 가버릴까 두려운 감정도 나오고 또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할 일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뭐. 저쪽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디에 사는 누군가나 상관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고 때로는 증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한 체제에 있는 그런 설명이나 이런 것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고 그래서 보다 깊이 있는 걸 추구하는 거기에서 그 일관된 어떤 질서 있는 표현이 아닌 뭐 그런 거 그런 본래의 그것을 추구한다는 뭐 그런 점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설득력이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던 논리 자체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런 거다 하는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 있다고 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들이 자 우선 그 밑에 좀 봅시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의 소리에 개의치 않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현대 서구 문화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합리성에 대해서 크게 강조를 두지 않고 다양성의 강조와 함께 스타일의 병치는 우리 사회 특징이 되어 왔다. 그러니까 그 합리성에 강조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병치, 다양성 이런 것들이 그 삶의 문화의 하나처럼 돼서 특히 이런 것들이 그 패션계 여성들이 옷 입는 데서 일찍 그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요즘 그 청바지를 많이 찢어서 입잖아요. 전에 애 같으면은 생각할 수 없는 건데 그 나이 든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당혹스럽죠. 저게 어떻게 그 가난한 집 아이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러냐. 그런데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많이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저런 것들이 이전과는 좀 뭔가 다른 가치관으로 보게 만든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으로선 그 포스트 모던 자체가 일률적으로 정리된 설명을 이렇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중심의 상실이라든가 전통으로부터의 단절이라든가 병치 그러면서 그 어떤 합리적 설명 보다 그 근저에 있는 뭔가를 드러내려고 한다. 뭐 이런 몇 가지. 그래서 이미 문화현상으로 많이 우리 가까이 와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이 포스트 모던에 대한 그 다양성의 문제,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거, 이런 정도를 첫 시간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건축에 있어서 뭔가 좀 달라진 건 무엇이며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분야 뭐 예술 분야나 소설 분야 나아가서 영화 분야에서 대중적 문화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졌는지 이렇게 몇 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우리가 이런 거로구나 감을 잡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느끼고 행동하고 있는 그게 바로 그거로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되면
뭐 그런 이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결론으로 가게 되면 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그 첫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